자, 407페이지에 아작스 소스가 있는데요. 아작스 소스는 이제 형태만 잘 맞춰주면, 형식만 잘 맞춰주면 아작스를 하기 때문에 비동기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형태만 잘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jQuery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작스 부분은 이제 그냥 형태만, 도큐멘트 보고 형태만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get 썼고요, get 썼고, get list 이렇게 했는데 get json 이라고 썼네요. get json, json 데이터 안 가져올 텐데. 걔 XML JSON 데이터를 지금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지금 JSON 데이터를 받자라고 했을 때 JSON 데이터를 줄지를 모르겠어요. 줄지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get JSON이라고 썼을 때 데이터가 JSON 데이터로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책에서는 맨 뒤에 .json이라고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json이라고 얘기하면 데이터를 안 줘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그 여기 게시판 글보기 말고 댓글에 해당되는 거, 여기 댓글에 해당되는 거, 지금 여기 XML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list.json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JSON이라고 쓰시고, 물음표 넘버가 만약에 2번이다 이렇게 넘겼다고 쳐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이제 해당하지 않은 URL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러면은 .2라고 쓰시고, 물음표 넘버 이꼬르 2라고 쓰시면 XML로 나오게 되잖아요. XML로. 그러면 이제 .2의 밑에다가 이제 점 다음에 JSON 이렇게 붙이면 얘가 JSON 줄 거냐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얘는 URL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저희가 list.2.json이라는 URL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해당 맨 끝에 .2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UR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못 가져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서는. 그래서 XML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getJSON이라고 쓰면은 데이터를 못 가져옵니다. 그럼 뭐가 있지? 이제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걸 찾으셔야 돼요. 야, 선생님 이거 똑같이 쓰면 URL 부분을 .2를 빼고 하시면 되세요. 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2를 저희가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jQuery.com 가십니다. 달러 나온 걸로 봤을 때 jQuery이시고요. jQuery 있으시고요. 뭐 API 도큐멘트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여기 아작스 부분 나오고 계시죠. 아작스가 맨 처음에 나오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작스에 해당되는 건데 함수 중에서 뭐 get 이랬는데 get 썼는데 get json 이렇게 돼 있는 거 나오시고, get xml 이런 거 없나? xml 없어요. xml 이렇게 쓰는 거는. 그러니까 XML이라고 쓴 게 없으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거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저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작스 달러점이라고 썼을 때, 여기에 이제 달러점에 콜백스 뭐 이렇게 써서 있는 게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get 뭐 jQuery 달러라고 쓰고 jQuery 점 이렇게 써는 걸로 되어 있네요. jQuery 점 이렇게 쓰면 jQuery 점 뒤에 나온 게 없네요. 달러로 갈게요. 달러 점 뭐 get xml 이런 게 있나? 여기 보시면 XML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작스라는 게 있어요. 아작스. 그 jQuery 아작스에 해당되는 달러 아작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해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달러 아작스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요. 아작스, 달러 아작스 찾으시고요. 제가 찾을 때 아작스 셋업을 찾았나봐요. 여기 아작스 예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작스 셋업이 달러 아작스 셋업이 나오는데, 아작스라는 거를 이제 쓸 때에 저희가 다시 찾아야 되겠네요. 달러 점 아작스 이렇게 치시고, 여기 세팅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아작스 요거 맞게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달러 아작스를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이 JSON으로 한 것을 JSON 데이터를 여기서 보시면 뭐 JSON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셋업에 의해서 뭔가를 작성을 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여기 보시면 데이터 네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리절트에서 메소드 가져온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URL 메소드가 여기서 선언할 수 있죠. 메소드 선언할 수 있고, 메소드는 get 방식이에요. get
안 선언 안 하면 개방식이니까 URL 쓸 수 있습니다. URL 작성할 수 있고 데이터는 이제 넘겨가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넘겨가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라서 뭐 로케이션 위치는 이제 날짜 형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데이터 부분은 이제 전달하는 데이터의 일부일 텐데 이거 나중에 그 영문으로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아작스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작스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들의 옵션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아작스가 바로 밑에 있었는데 어디까지 갔다 온 거지? 예. 이쪽에 아작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춰서 여기 이제 셋업이나 이거 같이 쓸 수 있고, jQuery 아작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 쓸 수 있으세요. 쓸 수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그 뭐 억셉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임에 와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뭐 데이터 타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 여기 앞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속성에 해당되는 게 쭉 돼 있으시고 이런 걸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URL 부분 여기 한 개씩 보면서 해드리면 지금 맨 처음에 UR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URL이죠. URL을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문자열로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큐멘트나 예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써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근데 그 맨 처음에 쓰기는 되게 어려워요. 포메이션을 만들면 지금 제이손으로 받으라 했더니 제이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작스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제이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제이손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XML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이손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선생님, 저는 제이손으로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제이손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면 되세요. 한번 해보시면 이제 그 컨트롤러, 리플레이 컨트롤러에서 제이손 데이터 서비스 하는 거를요, 없애는 거예요. 콤마 해가지고, 원래 제이손 데이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중괄호 닫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중간에 제이손을 주석 처리해, XML을 주석 처리해, XML. 콤마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다시, 네, 콤마를 뒤에다 써야 되겠네요. 콤마를 뒤에 쓰면, 이렇게 해서, 그 XML 부분을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타입은 제이손이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으세요. 결과는 제이손으로 지금 날릴 거야. 그럼 교재처럼 쓸 수 있어요. 그 URL은 list.to라고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잘 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오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얘가 XML이 아니라 제이손 데이터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list.to 제.json 지우고 넘버를 넘겨요. 넘버를 넘겨서 엔터 쳐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제이손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재처럼 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지금 고친 데는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컨트롤러. 지금 제가 고쳐서 사용한 거는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의 리스트 메소드 위에 쪽에 리스트 메소드 위에 쪽입니다. 리스트 메소드 여기 지금 잡고 있는 요 리스트 메소드 위에 쪽에 어노테이션에서 여기를 이제 주석 처리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 XML 나 지금 쓸 거 아니고 이제 제이손 데이터로 이제 보낼 거야 라고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보시고 나시면 그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제이손 데이터가 넘어오게 돼요. 그럼 이제 getJSON으로 쓸 수 있어요. 교재처럼. 아니면은 아작스를 이용해서 도큐멘트 많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를 이 도큐멘트를 막 찾아가지고 뭐 나는 XML로 다 주세요. 아니면은 JSON을 주세요. 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요 주석을 푸른 다음에도 한번 테스팅 해보세요. 제이손이 그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이손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제이손 데이터를 주면 좋은데 XML을 줬는데 제이손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XML 부분을 이제 지웠고 없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리플라이 리스트에 리플라이스에 리스트.to 해가지고 넘버를 넘기면 이제 이렇게 중괄호하고 중괄호로 제이손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get JSON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작스에 있는 내용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받는 게 JSON 데이터면 get JSO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이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요건 아작스를 안 쓰고 이제 get JSON이라고 get JSO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시고요. 거기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제가 뭐라고 치면 이제 얘가 뭐라고 실행을 해줄 거예요. 실행을 해줄 거고요. 그 아작스로 쓰는 함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작스 함수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etJSON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달러가 jQuery인데요. jQuery 안에 getJSON 하면은 이제 JSON 데이터로 달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 갖고 사이에다 쓰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아작스 통신을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아작스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작스가 원래 아작스가 표준이에요. 이 표준 함수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제이손 데이터를 이렇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이손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그러면 선언을 한 게 더 옵션을 선언을 한 게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언을 안 해주도록 해놓은 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제이손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만든 게 get JSON이에요. 데이터를 받아오게 만든 함수가 이제 get JSON 함수이다. 원래 표준은 아작스가 표준이에요. 원래 아작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런 함수 중에서 get JSON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가 load 함수도 썼어요. 그래서 object.load 이것도 아작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줍시다 뭐 이런 거를 사용해 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실시간 ID 체크 중복 체크 키보드로 누를 때마다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사용한 게 이제 load라는 아작스 함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getJSON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getJSON 쓰실 때 맨 처음에 URL을 앞에다가 콤마를 씁니다. 쌍따옴에 찍어서 URL 여기다 URL을 집어넣고요. 콤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시는 게 성공했을 때의 함수 success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펑션이라고 쓰시고요. 펑션 데이터 가져오는데 성공했을 때의 처리문이에요. 펑션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중괄호하고 중괄호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게 성공을 했으면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데이터.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브라우저에서 보고 계신 요 데이터가 브라우저에서 보고 계신 요 데이터가 들어와요. 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알러트 한 개 찍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었고요. 이렇게 펑션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fail이라는 걸 이용해서 fail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처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getJSON에서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여기 getJSON입니다. getJSON에서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거 성공했을 때 처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URL입니다. 맨 처음에 쓸 때는 이제 호출하는 URL 아작스로 호출하는 아작스로 호출하는 URL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URL 쓰시면 자 URL 어떻게 써요? 슬래시 쓰시고요. 슬래시 쓰시고요. 리플라이스라고 쓰시고요. 슬래시 리스트.to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물음표 넘버를 보내야 되겠죠. 페이지 넘버 이런 걸 다 보내셔야 되는데 그 넘버부터 보내시면 넘버는 여기 위에 VAR로 써져 있는 넘버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넘버를 보내자. 그래서 변수 여기 문자열 밖으로 플러스 넘버를 이렇게 이어붙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색깔이 요거랑 똑같아졌죠? 그럼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URL 할 때 넘버 이꼬로 썼던 브라우저에서 제가 호출했던 URL과 동일한 URL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호출해서 하면은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와요. 요 데이터가 요 펑션 뒤에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성공했을 때 성공 데이터 처리가 성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디다 넣어주냐면요, 데이터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넣어준 것을 보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실 때 여기다 이제 그냥 알럿 이런 거 써가지고 그냥 데이터 이렇게 찍어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 해보셔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어볼 수 있는데,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찍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뭔가 담아가지고 쓰시는데, 여러 개, 이게 지금 데이터인데 지금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제 배열로 넘어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데이터는 현재 리스트이므로 배열이 리스트이므로 배열이 넘어오게 되죠. 이므로 배열이 넘어온다. 데이터가 한 개는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열이 넘어온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성공했을 때 데이터로 넣어주게 되고요. 지금 요거는 펑션이라고 썼는데, 이 펑션을 이제 성공했을 때 success에 해당되는 success라고 영어로 써드린 이유는, 원래는 이제 success 땡땡이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때 success 성공했을 때 함수 펑션이죠. 요게 이제 success 함수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함수를 여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success 성공, 데이터 성공을 하면 처리해야 하는 success 상태일 때 처리되는 함수가 이겁니다. success의 함수에 해당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성공을 했으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데이터를 뭐 출력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출력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 그 가져오는 콜백 함수는 만약에 콜백이라는 게 들어오면 if 문장을 써서 if 문장, 만약에 if 문장, 만약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여기 콜백이 여기 있습니다. 콜백 함수, 콜백이 그 널이 아니면 콜백입니다. 콜백이 있으면, 그 없으면 널이면 이제 콜백, 이렇게 널이면 콜백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바뀌었죠? 요게 요거예요. 넘겨주는, 내가 함수를 이걸 쓰려면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써야 돼요. 함수를 내가 만들어서 줘야 된다 이게요. 어떻게 처리할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있다면 이제 콜백 함수를 이렇게 콜백 함수를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이제 콜백을 실행해 준다. 콜백 가로열고 가로 닫고, 함수라는 글자 함수가 넘어오니까 함수를 가로열고 닫고를 쓰면 실행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펑션을 만약에 쓸 때에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칸에다가 데이터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아작스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리스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브라우저 화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HTML을 만들고, 여기 HTML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한다 이거죠. 요렇게 짜는 요거를 콜백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요거를 이제 콜백 함수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다 넣어주면 데이터를, 여기 넘어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는 게 요게 데이터.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받는 데이터가 데이터 넘겨준 것을 여기 HTML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고 짜는 게 콜백 함수,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콜백 함수가 있는 경우에 이거죠. 콜백 함수는 저희가 콜백이라고 쓴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처리하는 함수예요. 처리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백 함수로 넣어주는 걸로 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때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뭘 만드냐면, 현재는 가져온 데이터 리스트, 반복만 써야겠죠. 리스트 가져온 리스트를 가지고 HTML을 만들어주는 거죠. HTML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죠. 지정한 곳에 넣어준다. 지정한
곳에 넣어준다. 이런 이제 코드를 짜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온 리스트를 이용해서 HTML 만들고요. 지정한 곳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밖에서 짜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리스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리스트가 데이터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리스트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짜서 넣어주는데요. 얘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서 얘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했을 때를 상상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한 다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서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데이터 해가지고 그 데이터 포맷해서 쓰는데 제이손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가로 닫고 어디 갔냐? 제이손 있죠? get 데이터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뭔데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블록 지정 이렇게 요거 지정하면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가 생기죠? 요게 지금 getJSON에 해당되는 안에서 처리할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지를 짜주셔야 돼요. 그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라고 짜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점을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 점 쓰셔서 점 이 뒤에다가 점 쓰시고 여기다 페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페일. 네, 만들었으면 getJSON 뒤에 함수 뒤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JSON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요거는 이제 실패할 때의 그 함수예요. 요게 이제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에러 실패. 요거는 실패입니다. 데이터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 에러 상태일 때의 처리되는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에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이렇게 원래 점이 이렇게 계속 이어붙습니다. 세미콜론나 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그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이제 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여서 펑션을 써가지고 펑션도 그냥 쓸까요? 여기다 펑션 뒤에다가 펑션 이렇게 붙였을게요.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이제 여기다 끝에다가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뭐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을 사용해서 쓰시는데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면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보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시면 꺼내서 보세요. 이렇게 페일이면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함수를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페일일 때 함수를 쓰시면 그 넘어온 데이터가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XHR 이라는 건데요. 이게 XHR이 그 약자예요, 약자. 데이터를 이렇게 했을 때 통신에 대한 객체가 XHR이고요. 스테투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태예요. 상태 해당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에라 표시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넘어오는 데이터는 없겠죠. 이거 오류가 났기 때문에 넘어온 데이터는 없는데 그 오류난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XHR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에러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썼을 때 if 에러가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에러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에러 이렇게 쓰시고 에러 썼는데 그 제가 볼 수 있는 에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에러가 난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뭐 이렇게 에러 부분도 보시면 이제 그 얘가 파라미터로 뭐 어떤 에러에 해당되는 거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에러가 이제 예외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써볼게요. 에러 가려갖고 해서 오류 처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일 때 처리 함수인데 얘는 오류나면 이런 걸 처리해 주세요 라고 써드린 거예요. 써드린 거고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스트예요. 펑션으로 써져 있는 거 여기서부터 그 쭉 가서 중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리스트 함수의 끝입니다. 끝 이렇게 되고요. 아작스의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로 열고 파람에서 썼는데 여기 getJSON 여기의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getJSON 페일까지 썼고요. getJSON 이제 getJSON 점 이렇게 페일까지 써드릴게요. 페일의 끝이에요. 끝 이렇게 돼서 getJSON의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올인했을 때 처리, 여기는 이제 성공했을 때 처리,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호출할 URL,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고, 펑션 부분은 이제 석세스 할 때, 성공했을 때, 우리를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넣어주시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를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넣어줄 때 이게 통신 객체고요. 스테이투스는 상태 코드에 해당됩니다. 에러는 에러 메시지에 해당되는데 에러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 지정한 것 같은데 실행을 해보면 아시겠죠. 그 데이터는 겟제이손으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지를 함수를 짜서 여기에 이제 그 콜백 함수로 이렇게 콜백 함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리스트 가려고 콜백 함수. 파람은 이렇게 제이손 데이터로 이렇게 파람을 넣어주셔야 되고 콜백 함수는 이제 쓰고요. 여기 에러가 여기 있네요. 에러 올인한 것을 이제 처리하는 여기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할 때는 이제 제이손 데이터로 이제 넘겨줄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넘겨줄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넘버와 REP 페이지와 REP per 페이지 넘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백 함수는 이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을 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을 때의 함수입니다. 왔을 때의 실행함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에러 부분은 이제 실패했을 때의 실행함수입니다. 실행함수. 그러니까 이쪽에 페일 쪽에 보시면 이렇게 에러라고 써져 있죠. 여기 에러라고 써져 있는 요 에러가 만약에 에러가 들어있다면 이제 이렇게 콜백 함수가 있다면 실행해주는,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실행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러니까 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류가 난 경우에는 이제 그 오류 페이지, 오류 넘어오는 오류 함수가 있으면 이제 오류 함수를 실행합니다. 오류 함수 실행,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데이터 파라미터로 넘겨줬다. 그 다음에 실행 데이터를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때 성공했을 때의 함수, 실행했을 때의 함수. 가져온 거 안에다가는 성공했을 때 함수. 데이터 URL은 여기다 쓰고 콤마를 이용해서 URL, 콤마, 성공했을 때 함수 이렇게 써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가져오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가져온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JSP 쪽에다가 view.jsp입니다. JSP 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서 여기 함수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저희 보시면 리플라이 모듈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얘를 사용을 해보는 거를 한 개 만드셔야 돼요. 스크립트로 여기 보시면 요 안에다가 모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펑션을 썼는데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 밑으로 계속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이제 요 밑으로 계속해서 댓글 처리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부분 처리 JS 부분이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407페이지 보시면요. 407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 B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드 넘버죠. 보드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서 달러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var 쓰면서 var 변수 한 개 지정하는 거죠. var 넘버 로그입니다라고 뭐 찍어놨는데 찍을까요? 네, 한 개 찍겠습니다. 네. 콘솔 이 맞나? rd 콘솔 점 로그 찍으시고요. 쌍따옴에 찍으시고 이제 대시를 막 이렇게 찍어서 지금 이제 리플라이 리스트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한 개 찍어주시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이제 JS 리스트 테스트입니다. JS가 리스트가 잘 되었는지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자바스의 리플라이 리스트 테스트. 네, 리플라이 리스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하고 있다고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가 필요하겠죠. 넘버 이꼬로 이제 저희가 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고받고 할 때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 써주시고요. 넘버 이꼬로 작성을 하시고, 되시겠죠? 넘버 이꼬 작성하시고, 여기다가 그 뭐 쌍따옴표나 따옴표나 이런 걸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숫자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이제 부여점 그 넘버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세미콜론 찍으시면 되거든요. 찍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장을 해보시면 여기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선 적용이 되거든요. 우선 적용이 돼서 사용하는데 이게 경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 사용하면 스크립트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크립트 쪽에 여기 달러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달러는 J콜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 경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태그로 써주시는 게 좋긴 한데 여기 있는 걸 또 태그로 쓰면 자바스크립트니까 태그로 쓰는 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그로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써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넘버도 지금 이제 로그로 한번 찍어보시면 자 이게 제이컬 리플라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건데 리스트의 넘버다. 이제 넘버란 게. 자 넘버를 이렇게 로그로 찍어봐라. 그래서 넘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요까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여기 리플라이 요거는 함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 변수를 해서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게시판 글보기에서 콘솔 창이 보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그 리플라이 테스트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죠? 테스트 하고 있고요. 거기에 넘버가 5로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글번호 지금 보고 있는 게 5죠. 5. 근데 5에는 그 뭐가 없냐면은 그 댓글이 없어요. 댓글을 보시려면 리스트를 하시고 글번호 2번을 클릭하셔야 돼요. 2번. 2번에는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리스트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제 글 쓰기 전까지는 절대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죠. 이해되시겠죠? 리스트가 안 나오니까 이제 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버에 해당되는 게 2로 세팅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2를 같이 넘겨서 처리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넘버를 한번 찍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봤더니 이제 콘솔에 찍어라, 콘솔 로고를 찍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콘솔에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잘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저희가 써서 사용해 보실 때에 이 호출을 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넘겨봐야 되죠. 넘겨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리플라이 뭐 서비스, 리플라이 서비스 이게 없네요. 서비스 맞죠? 리플라이 서비스 점 그다음에 get 리스트. get 리스트가 이제 저희는 리스트로 했죠. 리스트 했고 가로 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세미콜론에서 뭔가 처리를 해서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실행할 때에 그 제이손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시고 콤마 펑션 이렇게 쓰셔야 돼요. 펑션 이거는 그 성공했을 때의 처리문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의 처리문 여기다 써가지고 작성을 해줍니다. 실패했을 때 처리문은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제 별로 그 유용하지 않으니까 그 실패했을 때 처리문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 성공했을 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면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넘버를 지금부터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넘버는 넘버 땡땡 쓰시고 넘버는 위에 있는 넘버를 쓰자. 앞에 있는 거는 키값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이게 넘버가 요 넘버죠. 넘버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뭐를 쓰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여기 보시면 그 페이지 그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넘어오는 순서. 여기서 넘버, 뭐 리플라이 페이지로 저희가 찾아 쓰려고 하는데 리플라이 페이지 찾아 쓰려서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또 이런 게 중요하죠. 리플라이 페이지 이름도 중요해요. 키값도 이렇게 오브젝트로 그냥 넘어가니까 리플라이 페이지는 1이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1로 세팅할게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퍼 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은 뭐 5개씩 이제 가져오자. 지금 5개 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작성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펑션입니다. 이건 성공했을 때 함수는 이렇게 중괄하고 중괄과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건 없어요. 생략하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스킵. 왜냐하면 reply.js에 보시면 여기 에러가 있을 때만 실행하고요. 없으면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킵해도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오류가 안 보이는데 이때 잘 확인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뭐 이렇게 하시고요. 오류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자. else인 경우에를 다시 하신 다음에 이제 잡아드릴 거예요. reply service.lis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파라미터 넘기는 데이터는 넘버는 여기 넘버 위에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를 갖다 놓고요. 그 reply 페이지는 처음이니까 1페이지. 그다음 reply per 페이지는 5개씩 보이게 하자. 그다음 펑션을 성공했을 때 펑션을 쓰시고요. 이 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데이터라는 게 들어와요. 리스트로 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함수를 나중에 성공했을 때 함수인데요. 성공했을 때의 함수. 이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리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리스트가 들어온다. 파라미터를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펑션에다가 여기다가 쓴 게 보시니까 그냥 이제 함수에다가 리스트라고 써놨네요. 리스트니까 여기 리스트. 뒤에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리스트,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리스트, 이제 첫 번째 넘겨주는 게 여기서는 데이터. 여기서는 데이터라고 써놨죠. 데이터라고 써놨는데 데이터라고 써놨습니다. 데이터를 써놔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데이터 넘겨줘서 받아가지고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라고 쓰고 여기 받는 데서는 얘가 배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리스트로 이렇게 반대서는 리스트로 받았어요.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들어간다. 두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 들어간다. 자바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요건 데이터라고 썼지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리스트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제 이렇게 써서 주겠고요. 근데 중괄호 닫고가 이제 너무 벌리가 있으니까 중괄호 닫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여기 서비스 함수의 이제 처음이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펑션에 성공했을 때 함수 이렇게 이거 넘어가는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엔터 한번 더 쳐드릴까요? 요거 위에 거는 넘어가는 데이터, 요게 성공했을 때 함수, 요거는 이제 서버에 넘겨줄 데이터, 서버에 넘겨줄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리스트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리스트가 여러 개니까 데이터가 리스트가 여러 개니까 얘를 저희가 이제 배열 처리를 해서 이렇게 향상된 폼은 쓸 수 있으시고요. 포이치문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 포이치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의 랭스 길이만큼 뭘 하자 또는 이제 0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 랭스가 없으면 0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폼은 써가지고요. 향상된 폼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나? 향상된 폼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 오류가 나면 오류 났다고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VAR 선언할 게 없으니까 그냥 VAR 쓰게요. VAR 쓰시고요. 요 그대로 쓸게요. i는 이제 0부터 인덱스 번호니까 0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세미콜론
세미콜론하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랭스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냥 저희가 배운 대로 할게요. 그 적다. 그 다음에 리스트 점 랭스, 리스트 점 랭스, length 랭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세미콜론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인덱스 번호 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괄하고 사이에다가 자 이제 콘솔에다가 한번 데이터를 찍어봐요. 콘솔에다가 콘솔 로그 알로서로 찍으면 계속 확인 눌러야 되니까 이제 콘솔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리스트에 뭐 i번째 해당되는 것을 찍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찍힐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실행이 돼요. 얘는 이제 처리가 되면서 이게 함수로 된 게 아니라 호출을 해서 실행하라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제 글보기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다. 지금 데이터가 오브젝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이제 콘솔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브젝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뿌려져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HTML을 만들어요. HTML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HTML을 가지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예, JSON 데이터 가져왔고요. 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